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 콩 한 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돌멩이를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머리카락에 좋다고 해서, 혈관에 좋다고 해서,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한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이어온 그 습관이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아프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소변에 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눈에 띄는 불편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몸속에서는 이미 단단한 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검은 콩을 갈아 마시고 몸에 좋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장은 원래 소리를 잘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쌓일 때까지도 묵묵히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침묵의 기간은 더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은 물만 잘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마시고 소변이 나오면 문제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장은 단순히 물만으로 지켜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성분이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는 음식은 씹어먹는 음식과는 전혀 다른 부담을 신장에 줍니다. 검은 콩은 좋은 식재료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오래전부터 몸에 이롭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검은 콩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조합으로 반복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은 콩을 불려서 갈아 마시는 형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성분을 한 번에 몸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씹어 먹을 때는 위와 장에서 천천히 처리되던 성분들이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곧바로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꺼번에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한 잔, 내일도 한 잔, 다음 주도 같은 한 잔,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계속 이어갑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쌓입니다. 마치 투명한 물 속에 아주 고운 모래가 조금씩 가라앉아 바닥에 쌓이듯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형태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가 굳어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신호도 없다가 어느 순간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식은땀이 나고 허리를 펴기 어려워지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뒤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게 되고 그때서야 몸속에 돌처럼 굳은 것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은 억울함입니다. 나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왔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몸에 좋다는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노력의 방향보다 실제로 들어온 부담을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가 늘어납니다. 이 찌꺼기들이 특정 조건에서 서로 엉겨 붙으면 단단한 결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들어온 음식의 조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거의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검은 콩은 좋다는 이야기만 넘쳐나고 조심해야 할 조합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 의심 없이 같은 습관을 이어갑니다.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검은 콩이 왜 특정 음식과 만나면 신장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왜 하루 사이에도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아침 검은 콩을 떠올리셨다면, 그리고 그 한 잔이 정말 괜찮은지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과 문제가 생긴 뒤에 후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신장에서 돌처럼 굳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이라고 하면 갑자기 생기는 단단한 물질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시작이 너무 조용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검은 콩에는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여러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적당한 양으로 섭취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아서 마시는 형태로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씹어서 먹을 때는 위와 장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던 성분들이 액체 상태로 들어오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몸속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신장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질을 한꺼번에 걸러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장은 혈액 속을 흐르는 수많은 성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비교적 빠르고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은 서서히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상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검은 콩을 매일 갈아 마시게 되면 특정 성분들이 반복적으로 신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하지 못한 일부 성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수준이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잔여물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서로 엉겨붙어 덩어리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몸속 수분 상태입니다. 충분한 물이 함께 들어오지 않거나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 섭취가 줄어든 상태라면 신장은 더 힘든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소변이 진해질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서로 더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한 잔, 내일의 한 잔이 각각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습관이 수개월 동안 반복되면서 몸속 환경을 서서히 바꿉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검은 콩이 들어올 때 이 과정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들은 서로 만나면 쉽게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반복되면 신장은 더 이상 이를 잘게 쪼개거나 배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돌처럼 단단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소변이 조금 줄어들거나 색이 진해지는 변화가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피로감이나 허리 쪽에 묵직한 느낌도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균형이 무너지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수분 섭취가 줄어든 날이거나 특정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먹은 날, 혹은 몸이 유난히 지쳐 있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급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소변이 막히거나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돌이 하루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변화가 한 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느꼈던 사람도 다음날 갑자기 큰 통증을 겪게 됩니다. 이 간격이 짧을수록 더 충격적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검은 콩은 좋다는 말만 넘쳐나고 조심해야 할 방식이나 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식, 건강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경고의 목소리는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몸은 이름표를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성분과 그 조합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검은 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어떤 조합은 신장을 훨씬 빠르게 지치게 만들고 어떤 조합은 비교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음에서는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 3가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조합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선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검은 콩이 혼자 들어올 때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 왜 신장을 훨씬 더 괴롭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 한 번의 조합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지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짠맛이 강한 식습관과 함께 검은 콩을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갈아 마시면서도 식탁에서는 여전히 짭짤한 반찬을 곁들입니다. 김치나 젓갈처럼 오래 익혀 간이 센 음식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이 문제를 만드는 이유는 몸속 수분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붙잡으려 합니다. 소변으로 내보내야 할 수분이 줄어들고 그만큼 소변은 진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검은 콩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더 농축된 환경에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소변이 진해질수록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서로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이때 아주 작은 결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변량이 조금 줄어들어도 색이 진해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신장 안쪽 환경은 점점 돌이 만들어지기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검은 콩을 매일 먹는다는 사실보다 어떤 식탁 환경 속에서 먹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특정 음료와 함께 검은 콩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검은 콩을 갈아 마시면서 동시에 커피나 진한 차를 곁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싶어서 혹은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들은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밖으로 끌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함께 마시게 되면 검은 콩 성분은 들어오지만 몸속 수분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신장은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성분을 걸러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처리되지 못한 성분들이 남아 서로 엉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습관이 아침마다 반복된다면 신장은 매일 같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특정 영양 보충제와 함께 검은 콩을 먹는 경우입니다.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함께 챙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은 콩 한 잔에 더해 뼈를 위한 성분이나 면역을 위한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분들 중 일부가 신장에서 함께 처리되면서 부담을 크게 키운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합은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은 점점 과부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출 능력은 느려지는데 들어오는 양은 줄지 않으니 남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은 것들이 바로 돌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조합이 각각 따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겹쳐질 때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짠 식단, 수분을 빼앗는 음료, 여러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는 습관이 함께 이어지면 신장은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검은 콩이 매일 반복되면 돌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각은 건강과 관련된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짠 반찬은 전통 식단이고 커피나 차는 일상적인 음료이며 영양 보충제는 몸을 위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몸은 각각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조건 전체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주범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조합이 이어질 경우 단 하룻밤 사이에도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다고 느꼈는데 다음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이유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날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느꼈는데 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상황이 크게 나빠지는 걸까 하는 의문입니다. 검은 콩을 매일 먹어왔어도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오늘 갑자기 신장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신장에게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마시고 움직이면서 몸속 순환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분 섭취는 중단되고 몸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낮보다 훨씬 농축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도 검은 콩을 포함한 단백질이나 특정 성분을 섭취한 경우라면 신장은 밤새 그 성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간 동안 들어오는 수분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몸속 물은 호흡과 땀, 소변을 통해 계속 빠져나가는데 보충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소변은 점점 더 진해지고 신장 안쪽 환경은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은 결정들이 만들어져 있던 상태라면 밤사이 그 변화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느 정도 흘러가던 것들이 밤이 되면 한 곳에 머물며 서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흐를 때는 흩어져 있던 가루가 물이 멈추자 바닥에 가라앉아
뭉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밤사이 변화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잠자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불편해 일부러 물을 줄이는 습관도 흔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반복되면 밤은 신장에게 가장 부담이 큰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낮 동안 쌓인 피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순환은 느려지고 신장은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과부하 상태에 가까워져 있다면 밤사이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통증은 새벽이나 아침에 시작됩니다. 잠에서 깼을 때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 느낌이 들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기억 때문에 더 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날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쌓여온 변화가 밤이라는 조건을 만나 한꺼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룻밤 사이에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상태가 밤을 지나며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병원을 찾으면 갑작스럽게 수치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이 특별한 병이 있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식습관과 수분 섭취, 반복되는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은 콩처럼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은 경계에서 쉽게 벗어납니다. 몸에 좋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밤사이 변화에 대해서는 더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믿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조건과 환경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답은 단순한 중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다음에서는 검은 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장을 지킬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불안 대신 선택의 기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은 콩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방향이 맞는 조정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검은 콩을 완전히 피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빈도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반복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시는 방식보다는 며칠 간격을 두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쪽이 신장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쉬는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장에게는 회복의 시간을 주는 선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형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아서 마시는 방식은 흡수가 빠른 만큼 신장에 전달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씹어먹는 형태로 바꾸거나 양을 줄여서 천천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여보내는 대신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는 기준입니다. 검은 콩을 먹는 날에는 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에 검은 콩을 섭취했다면 그 이후 낮 동안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신장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먹는 음식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짠맛이 강한 반찬이 중심이 되는 식탁에서는 검은 콩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검은 콩이라도 어떤 식사 환경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 신장의 부담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루 식단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검은 콩을 마신 직후 바로 수분을 빼앗는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성분을 처리할 물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장은 더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검은 콩을 마신 뒤에는 일정 시간 동안은 물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향입니다. 영양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챙겨 먹는 습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은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들어올 때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배로 늘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나누어 섭취하거나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의 반응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좋다고 믿고 밀어붙이는 대신 먹고 난 뒤 몸이 어떤 느낌인지, 소변의 색이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날 컨디션은 어떤지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관찰이 쌓이면 몸에 맞는 선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도 나이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의 상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늙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제 검은 콩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조건 챙겨야 할 음식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할 음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불안은 줄고 선택은 쉬워집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보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전체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선택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앞으로의 습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검은 콩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에서 지금 내 몸에는 어떤 방식이 맞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는 불안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검은 콩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이었고, 성분이 아니라 조합이었으며,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오랜 반복이었습니다. 몸은 하루 이틀의 선택에는 관대하지만 수개월 수년 이어진 흐름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통증이든 수치의 변화든 결국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마지막까지 참고 버티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느낄 때는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신호가 없어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먹는 습관 역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반복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빈도를 줄이고 형태를 바꾸고 함께 먹는 음식과 수분 섭취를 함께 고려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몸을 아끼는 방향으로 기준을 옮기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의 기준은 바뀝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덜 무리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더 강하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래 살아남기 위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검은 콩을 준비할 때 그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 몸은 이 습관을 정말 반기고 있는지 아니면 참고 견디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불편함은 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이 없을 때 기준을 바꾸는 사람과 문제가 생긴 뒤에 후회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비슷한 습관을 가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함께 나눠주셔도 됩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음식과 습관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직접 겪은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의 몸을 지키는데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